웹 디자인 기능사 공개 문제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큐넷에서 제공되는 웹 디자인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강좌가 되겠고요. 자, 관련된 웹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웹 디자인 기능사 큐넷 사이트 2019년에 저희가 2월 28일 날 공개된 문제 형식이 되고요. 자, 문제의 난이도가 웹디자인 기능사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공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큐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자, 관련된 웹디자인 기능사 공개 문제점 zip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zip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여러가지 유형의 그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에 따른 경향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합격 여부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따라서 이번에 강좌 내용들은 제가 만들었던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제도에 플러스되는 내용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문제 문항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강좌의 내용은 한 10강 정도의 10개 정도의 문제풀이 정도로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챕터는 1과 2로 나누어서 공개 강좌를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방식들은 동일하고요. 일단 제공되고 있는 폴더의 형식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메인 이미지 강의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스크린샷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 그 다음에 콘텐츠 영역 이미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배포되는 이미지 위주로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 영역 이미지, 그 다음에 jQuery 오픈소스, 그 다음에 jQuery 학습이 있을 경우에는 jQuery 학습, 그리고 완성 가이드 문서가 PDF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되는 텍스트들, 실제로는 이제 제공 텍스트가 배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공 텍스트.txt 파일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해당 PDF를 조금 편집해서 조금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 좀 분석해서 뭐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감해서 이렇게 실기 문제를 PDF로 다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된 문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문제, 과제명은 저스트 쇼핑몰, 시험시간은 4시간이 되고요. 자, 요구사항들을 한번 쭉 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주어진 자료, 수험자 제공 파일을 활용해서 시험시간 내에 웹페이지를 제작 후에 5MB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저장 후에 제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텍스트는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인 웹페이지의 형식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요구사항에 지정되지 않은 요소들은 주제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언급되지 않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수험생이 알아서 문제풀이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 주제 저스트 쇼핑몰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메인 페이지 제작. 자, 개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쇼핑몰 저스트 쇼핑몰은 최근 사업 영역의 확장에 따른 웹사이트 개선을 위해서 메인 페이지 시안 제작을 요청하였다.
자, 지금처럼 개요가 전달이 되고요. 기획적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지금처럼 전달 내용들로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메인 페이지를 제작하시오. 다 요구사항,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제작한다. 이때 jQuery 오픈소스, 이미지, 텍스트 등에 제공된 리소스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리소스를 잘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ML, CSS의 캐릭터 셋은 UTF-8로 해야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에디터를 사용할 텐데 에디터를 사용하실 때 해당 에디터의 문서 제작 도구를 반드시 UTF-8로 놓으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시험장에서 쓸 에디터로서 에디트 플러스를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문서를 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HTML 문서를 제작을 할 텐데, 이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랭귀지 타입을 KO로 두는 것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캐릭터 셋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캐릭터 셋을 지금 여기에 인코딩이 언급된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부분은 UTF-8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독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들 이외의 부분들은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타입들을 본인들이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에디터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반드시 기본적인 HTML 포맷들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제목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Just 쇼핑몰, Just 쇼핑몰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당 내용을 저장을 하시고 에디터로 타이틀 부분을 저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제목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하셔야 기본적인 점수가 깎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해당 문서는 HTML 문서에 따른 형식을 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SY를 만드시겠죠. 자, CSSY를 만드실 때 일단 세 가지 포맷으로 문서 저작이 될 거예요. 자, CSS를 제작하실 때도 지금처럼 자, UTF-8로 반드시 놓으시고요. 이렇게 문서 제작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문서에 따른 이름들은 index.html 스타일에 관련된 이름들도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파일들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자, 문서를 이렇게 여시고요. 세 가지의 포맷 형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들을 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 풀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자,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는 바로 이런 문서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가이드가 나오고 있죠. 컬러 가이드는 일단은 이제 배경색과 그 다음에 기본 텍스트 색상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 자, 주조색과 보조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지정 요소를 어떻게 지정하셔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스타일 시트를 만드실 때 대부분 바디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바디에다가 지금처럼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처럼 흰색으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상 컬러 부분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정되어 있던 22, 23, 28 이 컬러 있죠. 이거를 반드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컬러 부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언급된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지금 언급된 시험장에서 언급된 색상들 있죠. 그죠? 그래서 CSS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리셋 CSS,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언급된 CSS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저장을 하실 때도 HTML 문서를 UTF-8로 저장을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사이트 맵들 나와 있죠. 사이트 맵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문서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림 형식에 맞게 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해당 가로 크기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의 구조들이 지금 가이드 문서를 그대로 옮겨와야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라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라인은 없어도 되지만 형식들, 특히 이 라인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영역에 따른 이런 선분을 그려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디자인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건 라인을 표시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 로고라고 되어 있죠. 자, 로고는 가로 세로 200픽셀, 40픽셀 크기로 웹사이트의 이미지에 적합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여 삽입한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포토샵에서 만들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언급된 내용을 강의 내용에서 자, 로고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로고라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폰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PNG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의 이런 저스트 쇼핑이라는 폰트를 사용해서 로고 타입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좀 언급될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는 지금 심볼 없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고명을 포함한 워드 타입으로 제작한다. 자, 로고명은 헤더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헤더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자, 로고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지금처럼 로고의 이름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볼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자, 그림적인 요소를 심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글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워드 타입 로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적절한 어떤 포토샵의 운영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제작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하단 영역을 좀 볼게요. 자, 하단 영역을 보시면 자, 로고를 자, 여기서에 있는 로고라는 것은 지금 상단에서 제공된 로고를 의미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무채색으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메뉴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메뉴 구성. 자, 메뉴 구성은 지금 여기에 라벨링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와이어프레임에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A2번이 되죠. 메뉴 구성. 사이트 구조도를 참고하여 메인 메뉴, 그 다음에 서브 메뉴로 구성한다. 메인 메뉴와 메인 메뉴 효과.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메인 메뉴 중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오버 하이라이트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리한 방법을 이렇게 밑줄 처리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주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되는 요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메뉴를 마우스로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자, 여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효과로 나타나라고 되어 있죠. 서브 메뉴가 보이도록 한다.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면 마우스 아웃, 서브 메뉴 영역은 부드럽게 사라져야 한다. 서브 메뉴 영역 효과, 서브 메뉴 영역은 메인 페이지 컨텐츠를 고려하여 배경 색상을 설정한다. 자,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을 했고요.
서브 메뉴 중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오버 하이라이트가 되고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와이어프레임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벗어나면 마우스 아웃 하이라이트를 해제한다. 그리고 자,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에서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은 부드럽게 사라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 제작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공된 이미지로 제작이 되고요.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텍스트를 각 이미지에 적용하되 텍스트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컨텐츠 메인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가 이제 제작된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처럼 이제 이 비주얼 제작까지도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옷은 같이 입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들을 텍스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서브 텍스트 내용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공이 돼서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고요. 자, 따라서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텍스트를 각 이미지에 적용하되 텍스트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 참 중요하죠. 그래서 jQuery에서 언급된 부분이 바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이 될 거고요. 자, 위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전환되어야 한다.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게끔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jQuery 학습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어 반복적으로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어 반복적으로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슬라이드 되면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는 방식 이를 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 타이틀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구분하여 표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과 컨텐츠 영역을 분리해서 제작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 컨텐츠는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미지로 삽입해서는 안 된다. 자, 코딩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는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자, 텍스트 제공 내용들로 제공을 하라는 거죠. 자, 공지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를 클릭할 경우 레이어 팝업 창, 그러니까 레이어 팝업이 나타나며 레이어 팝업 창 내에 닫기 버튼을 두어서 클릭하면 해당 팝업 창이 닫혀야 한다. 와이어프레임을 참고하시고요. 와이어프레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틀과 닫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 영역을 볼게요. 갤러리라고 하는 부분은 갤러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서 지금 팝업 내용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겨울 감성을 가득 담은 저스트 샵
FW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팝업 창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잘 모르겠지만 클로즈라는 영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를 누르시면 팝업이 닫힐 수 있게 구현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 팝업의 위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언급된 부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팝업은 사실상은 이제 보기 좋은 위치에 배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갤러리 영역은 지금 해당 내용을 눌렀을 때 갤러리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면 되는 거고요. 3개의 이미지가 구현되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이미지 3개를 사용하여 가로 방향으로 배치한다. 와이어프레임 참조.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각 탭을 클릭 시에 해당 탭에 대한 내용이 보여져야 한다. 와이프레임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당 내용들에 따른 이런 공지사항과 갤러리에 따른 내용들이 제공되도록 스크립트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너 영역은 콘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하여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다.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여기 제공된 내용들이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너와 그 다음에 바로가기 이미지가 있고요. 자, 제공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컨텐츠 영역 이미지 따라서 여기에서 배너, 바로가기 있죠.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지시하면서 텍스트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서 만드시면 되시고요. 자, 텍스트 내용들도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PDF를 먼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바로가기는 콘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사용하여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다. 자, 푸터의 로고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푸터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하여 카피라이트, SNS 5개를 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기술적인 준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좌에서만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번 강좌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강좌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준수사항이라든지 요건들을 분석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강좌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HTML 유효성 검사, 그러니까 W3C의 발리데이터에서 오류, 자, 에러가 없는지를 코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HTML 유효성 검사 서비스는 시험 시에 제공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CSS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하여야 하며 CSS3 기준 W3C 발리데이터에서 오류, 에러가 없도록 코딩되어야 한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브라우저 구글 크롬에 내장된 개발 도구의 콘솔 탭에서 오류, 에러가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자,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 로고, 메뉴, 슬라이드, 공지사항, 갤러리 등은 임시 링크에 샵이 되어야 하며 탭키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해당 링크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샵으로 처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탭키로 이동하라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내용들을 누르셨을 때 탭으로 해당 메뉴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열리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갤러리라는 부분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갤러리도 지금 탭 처리하기 위해서는 A 타입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이트는 다양한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한다. 웹페이지 전체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 아닌 CSS를 이용한 레이아웃 작업이 돼야 한다. 그리고
자,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경우에 컨텐츠가 세로로 나열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타이틀 텍스트와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의 각 글자체의 굵기, 색상, 크기 등이 적절하게 설정하여 사용자가 텍스트 간의 위계 질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아홉 번째, 모든 이미지에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alt 속성이 있어야 한다. 자, 열 번째, 자, 제작된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최신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구글 크롬에서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제출 방법. 수험자가 비번호로 된 폴더명으로 완성된 작품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한다. 폴더 안에는 이미지스, 스크립트, CSS 등의 자료를 분류하여 저장한 폴더도 포함되어야 하며 메인 페이지는 반드시 최상위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HTML 문서를 반드시 인코딩 저장해서요. 처럼 좀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하게 되면 자, index.html 이때 인코딩은 uTF-8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새 폴더를 만드시면 여기서 해당하는 폴더를 CSS, 자, 그 다음에 새 폴더를 만드셔서 스크립트, 새 폴더를 만드셔서 이미지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CSS와 스크립트와 이미지스가 배치가 돼 있고요. 현재 경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수험자는 제출하는 폴더에 index.html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리소스들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소스를 불러오겠죠. 그러면 이제 CSS 소스는 링크 rel, 자, 스타일 시트라고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href 해당 경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스크립트 src 해당 경로대로 이렇게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스크립트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CSS 폴더에서 경로를 연결해서 자, 모든 리소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결과물의 용량은 5MB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제출하며 AI, PSD 등 웹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는 파일은 제출하지 않는다. 자, 제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 자, 다음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첫 번째, 수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참고자료가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에 작업하시라고 되어 있죠. 자, 반드시 지금 수험자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특히 저희가 볼 부분들은 그래픽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픽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에디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자료의 내용 중에서 오자 및 탈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작업하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참도구, 수험표, 신분증, 흑색 필기도구 이외에 부정자료, 참고자료 및 외부 장치, CD, USB, 키보드, 마우스, 이어폰 등 어떠한 물품도 시험 중에 지참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오. 단 시설 목록 이외에 정품 소프트웨어, 폰트 제외하고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위원회 입회 하에 설치하여 사용하시오. 자, 이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수험자가 컴퓨터 활용 미숙 등으로 인한 시험의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위원은 시험을 중지시키고 실격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탕화면에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이름을 가진 폴더에 완성된 작품의 파일만을 저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장 파일을 반드시 바탕화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모든 작품을 감독위원 또는 채점위원이 검토하여 복사된 작품, 동일 작품이 있을 때에는 관련된 수험자 모두를 부정행위로 처리됨을 유의하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권일 경우에는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포기하는 경우, 실격, 지정 작업 범위 용량을 초과한 경우, 요구사항과 현격히 다른 경우 채점위원이 판단하는 거고요. 자, 슬라이더는 이제 메인 비주얼을 의미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jQuery 포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jQuery 포함되고 있고요. CSS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플래시로 제작한 슬라이드는 인정되지 않으며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만 배치한 경우도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수험자 미숙으로 비번호 폴더에 완성된 작업 파일을 저장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품을 압축 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실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완성,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과제 기준 20% 이상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 채점위원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이드를 좀 분석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고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문서들을 좀 저장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은 지금 CSS 경로에다가 여기서처럼 style.css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문서를 보게 되면 자, PDF 문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자, 문서 이름이 간단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된 부분들은 인덱스하고 뭐 특별하게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냥 적당하게 저희가 저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저작할 때는 여기서 바탕화면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 폴더에다가 자, style.css 자, 엔코딩도 UTF-8로 놓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은 마찬가지로 저장하실 때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자, script.js 인코딩도 마찬가지로 UTF-8로 놓으시고 저장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위해서 미리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 등 여러 가지 요건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HTML 마크업부터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강좌의 내용은 자, 예상 문제 저희가 이제 그 제출된 예상 문제의 첫 번째 저스트 쇼핑몰에 관련된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